지난 2년간 11개 당규위원회 의원실 국회 의장님께로 선출하지 못한 7개 상임 의원식 해가지고 국민의힘 그런 여야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할지 추가 논의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상임위를 가동하면서 맞섰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을 모시고 원구성 갈등과 지역구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22대 국회 입성을 축하드리겠고 예, 감사합니다. 또 이제 6시 뉴스 이 뉴스를 준비하기 전에 이제 대기실에서 항상 우리 의원님께서 앵커로 이제 방송을 하셨던 그 뉴스를 보면서 이 뉴스를 이제 준비를 했었거든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셔서 궁금했었는데 예. 정치계로 이제 뛰어드셨습니다. 예, 짠 여기 나타났습니다, 제가. 굉장히 근데 동안이세요. 이 프로필을 보니까 27년 네. 동안 동아일보에서 시작을 하셨고 채널A, TV조선에서 앵커를 하셨고 지난 1월에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셔서 서울 송파구 갑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정치할 생각은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뭐 오래 고민했던 일은 아니었고요. 네. 예, 갑작스럽게 고민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던 갑자기요? 거예요. 예, 됐던 거고요. 이제 하게 된 계기는 이제 네.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정치부장을 했어요. TV조선에서. 근데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상식과 공정의 가치가 많이 무너졌다는 논란이 있었고 또 보수에도 새 인물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제가 이제 보수의 도구가 되겠다, 새로운 인물이 보수에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기다리시면서 예, 방금 서영교 의원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서 예. 하실 말씀이 관련 현안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 너무 일방적인 주장을 막 하셔서 사실관계가 드러난 부분들도 있는데 조금 이제 다르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제가 좀 바로 잡아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지금부터 그런 말씀들을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정치현안 저희가 준비한 대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제 그 예.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야당이 국회의장단에 이어서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을 하게 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데 운영위원장의 박찬대 의원,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의원, 그리고 과방위원장은 최민희 의원 등 정말 전면에 강성이자 좀 친명인 세력으로 좀 내세워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 민주당의 단독 임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으로 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앵커께서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왜 그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누군가는 총선에 승리했고 누군가는 패배했고 물론 저희가 이번에 민심의 회초리를 아주 따갑게 받았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네.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은 거예요. 다만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의사를 이제 종합적으로 녹여내서 국가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공간이 바로 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회에는 항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의회에서 작동을 했고 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제 절반 나눠져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서 의사를 조율을 해서 일종의 합의점을 찾아라라는 게 의회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회 정치의 본질을 민주당이 거부를 한 거죠. 오늘 혁신당 조국 대표가 다음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길 경우에도 다 가져가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서부터 국회 관례가 왜 생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 번 더 성찰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기를 지금이라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국회의장을 갖고 있는 정당은요, 모든 법안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어요. 실제 21대도 그렇게 했고, 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패스트트랙에 얹어야 되기 때문에 법안을. 그럼 시간이 숙려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직회부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거는 그 시간이 걸리면 안 된다라는 내부적인 절박함 때문일 거예요. 저희는 그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법안들을 빨리 처리해서 대통령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헌정사상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한 2주 전에 그 신동욱 의원이 저희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하셨어요. 지금 의원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이제 예. 출연을 하시면서 22대 국회에서 이제 품격의 정치, 품격의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정치를 구현해내고 싶다 이런 이제 포부를 밝히셨는데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하자마자 바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참 그 현실 정치에 뛰어들면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예. 들고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요,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또 가진 권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전쟁 상태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품격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치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저희 국민의힘을 사실상 존재 자체를 협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맞는 저희가 대응 방법을 찾는 게 저희를 지지해 준 국민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부터 민주당이 이제 상임위를 가동을 했고 내일 이제 법사위가 열릴 예정인데요. 특히 이제 방송 3법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빠르게 이제 통과시킬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각종 특검법이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와 있을까요? 근데 저는 민주당을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네.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이 통과되고 그 법이 시행될 수 있을까요? 앵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희 대통령에게 있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 국가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거대 의석을 갖더라도 그 야당이 힘을 가지려면은 기본적으로 협치라는 베이스가 깔려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당이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은 어떤 원칙을 갖고 있냐. 여야가 협의하지 않아서 합의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겠다. 제2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이미 원칙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네. 그럼 저희를 무시하고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 예를 들어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고 하면 제2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8명 이상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겠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네. 굉장히 의총에서 보면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그런 법안들이 하나도 처리돼서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뭘 목적으로 저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국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솔직히. 네. 그리고 저희로서는 모든 법안을 그렇게 처리할 경우에 모든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제2요구를 해달라 이렇게 건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요. 예산 편성권이요. 정부에 있어요. 네. 저희는 21대와 달리 여당입니다. 22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권이 헌법 57조를 보면요. 국회가 뭘 요구를 하더라도 정부의 동의 없이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때론 새로운 비목을 만들어낼 수가 없도록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건 뭐냐? 정부에서만이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그럼 야당에서요, 뭘 하고 싶어도 예산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이 저렇게 협치를 무시하고 독주를 하더라도 법안 통과 못하죠. 예산 마음대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라고 해도 협치를 기반으로 해야지만 야당의 권한이 세지는 거거든요. 근데 야당이 그걸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재명 대표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면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국민적인 의구심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내 15개 특별위원회를 가동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입법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게 그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여부를 또 논의 중인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요, 저희가 결국에는 국민의힘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야. 21대도 그랬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는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진 건요, 정부 여당의 권리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뭔가를 해결하는 게 21대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저희는 민주당이 저렇게 독주하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특별위원회 15개를 운영하는 것, 이건 뭐냐면 아까 서영교 의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돼요. 저희도 일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나 민주당이 저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와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별도의 채널을 국회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논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우리가 시행령이나 아니면 네. 정부 정책을 통해서 집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자 한다? 저희가 일을 하고자 하는 거지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좀 화가 많이 올라와 아니요, 계신 그렇게까지 올라온 건 아니고요. 네. 좀 차분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과정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네. 내용들을 보면 아까도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헌법에 우리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초유의 일이 왜 벌어졌나를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예, 표정을 좀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주장하는 게 총선에서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이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18대 때요, 200석 넘는 석을 범여권이 가져왔어요. 당시에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에 치러진 총선이었습니다. 친박연대하고 친박무소속까지 합치면 200석이 넘었는데 네. 아니, 그때도 그렇게 얘기해야죠. 우리가 졌으니까 그렇게 그러면 다 가져가도 되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그 당시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싶기 때문에 네. 일해야 된다, 속도감 있게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의 본질적인 거는 결국엔 이재명 대표를 사법적 리스크로부터 구해내겠다라는 똘똘 뭉친 민주당, 단 한 명을 위한 정당이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참 많은 논의를 하고 또 많은 말씀을 이제 들어보고 싶은데 이제 예. 시간이 뭐 좀 제한적이기 충분히 때문에 얘기하시죠, 뭐. 그럴까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번 주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원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이제 들었는데요. 정치권의 관심사는 과연 7월 25일로 지금 전당대회 날짜가 확정이 된 겁니까? 날짜는 7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하겠다라는 공감대, 내부적으로 그건 만들어져 있고요. 어쨌든 뭐 25일에 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는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상수다 이런 이제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관건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제 등판 여부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뭐 당심 민심, 뭐 7대 3으로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분위기가 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높아 보이고 한동훈 위원장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심을 거의 굳혔다는 얘기도 저도 들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딜레마 상황이에요.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선 주자를 지금 땡겨서 이제 당대표로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네. 비대위를 구성할 때도 한동훈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도 비슷한 딜레마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대통령과의 갈등 부분을 어떻게 풀 건지, 이 부분이 저희 당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내야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대선으로 가는 길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이제 세간에 알려진 게 갈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잘 수습하는 게 가장 1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출마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가요, 사실은 지방선거를 2년 뒤에 치러야 돼요. 네. 근데 이번에 총선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꼭 승리를 해야 됩니다. 절박해요. 2년 후 6월인가요? 네. 예, 맞습니다. 그 뒤에 다음 해에 대선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전초전 성격의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선거를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선거를 승리로 이끌 힘 있는 지금 주자가 당에 필요해요. 얼굴이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당원들이 원하는 게 지금 사실인데 대선 주자이기도 하다 보니까 지금 자칫해서 어렵게 상황이 흘러가면 어떡할까? 대통령의 갈등이 부각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슬기로운 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두 가지 문제들을 아마 현명하게 잘 풀어내지 않을까, 대표가 된 뒤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청에 의해서 질문 하나만, 현안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 걸로 예, 생각해 주시면 짧게 해달라는 되겠습니다. 얘기죠? 예. 네,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그 1심 판결로 이재명 대표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서영교 의원과 이야기했던 그 질문인데요. 예.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과연 이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논쟁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통령이 이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에 대통령직이 이제 없어지느냐 여부, 헌법 84조 문제에 대해서 네. 지금 논란이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서영교 의원 말씀하신 부분 중에 검찰이 수사를 조작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건 검찰에서 사실이 아닌 걸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이미 유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그건 1심에서 판사가 다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요, 이재명 지사에게,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어요, 검찰에서. 네. 근데 부인이 그 사건에 개입하고 변호사가 바뀌면서 그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사법 조작이고 사법 방해인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판단을 1심에서 유죄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9년 6개월형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형이에요. 실형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요. 중요한 건요, 7월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7월쯤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1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이건 이미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대표가 전화해서 그거 그렇게 진술해줘라고 얘기한 부분이 검찰 녹취록으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위증교사는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보다는 형이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부터 아마 사법 리스크가 좀 풀려가지 않을까, 저희 당으로서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언제 시간 되실 때 저희 방송에 한 번 더 출연을 해주시죠. 좀 그때 짧아서요. 오늘 시간이 금방 예. 지나간 느낌이 들고, 그때 현안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더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짧게 해서 좀 저한테 미안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다음에 꼭 나오겠습니다. 아, 저희가 네. 이제 정해진 시간 한 20분 정도는 이야기를 말씀 나눈 것 같고요. 예, 강행코 하실 네, 말씀이 있으세요? 마무리 멘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이후 여전히 위기를 겪고 있고 또 민생까지 좀 챙겨야 하는 그런 시급한 상황이긴 한데요. 박정훈 의원께서는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지 마무리 멘트 좀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정치도 잘해야 되고요, 중앙 정치도 잘해야 됩니다. 정치는 지역 정치 잘하는 거는 지역의 현안들을 잘 챙기는 거예요. 당선인 시절부터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했던 것들은 아마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중앙 정치에서도 존재감 있게, 지금 저희가 의석수가 작기 때문에 존재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 목표고요. 최종 목표는 지역 구민들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중앙의 우리 국민들로부터는 존중받는 정치인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재선 3선 하고 그 이후에도 송파구 갑에서 뼈를 묻겠다. 예. 그 각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그 공약 중에 좀 그 관심이 갔던 게 그 한예종을 송파구 갑으로 좀 이전을 시키겠다. 그 이유 좀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짧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한번 해볼게요. 한예종은요, 지금 네. 현재 그 성북 강북에 의릉에 있습니다, 위치가. 근데 거기가 의릉이 조선 왕조 왕릉인데 그 40기가 유네스코 유적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한예종 부지가 있는 지역을 옮겨야 된다는 약속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옮겨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서울에서 옮기길 원해요. 서울에 있는 지역으로. 근데 송파에 그린벨트 지역이 있어요. 네. 거기로 옮겨오는 게 제 공약의 핵심입니다. 돈이 많이 들겠죠. 그게 이제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힘 있는 그런 좀 그 기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앵커께서요? 살짝 좀 긴장감도 돌기도 했었고 예. 여러 가지 지금 전국
상황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인상적인 인터뷰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이후 여당의 대응책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